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 지난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가 나쁘진 않았네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플러스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마감하면서 그래도 미국장이 그제 이렇게 좀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게 간단한 시그널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시장도 악재 둔감하고 조금 더 이제 수급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특정 섹터군, 테마군에서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어떤 시그널을 최근에 줬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중요도보다는 이제 우리가 종목적인 측면의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올해 1년 내내 빠졌죠. 내년은 그래도 오래 같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내년은 어느 정도 이제 긴축의 기조라든지 또 금리 인상의 기조가 이제 정점을 찍고 턴을 하는 그런 어떤 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행성을 가진 증시는 결국 그걸 미리 반영해서 지금 저점을 다지려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섹터 중심의 얘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7% 급등하면서 홍콩 증시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종목 중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7.8조. 그리고 상승 종목 수는 480 종목, 하락 종목 수 370 종목.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코스닥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0.03% 약세. 거래대금은 5.3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네요. 코스피 수급은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소폭이지만 순매수하는 기조, 외국인 400억, 기관도 1000억 순매수. 코스닥은 외국인이 600억, 기관이 1700억 순매도. 선물은 외국인이 2800계약 순매수.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은 50조. 큰 변동 없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를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 좀 디커플링이죠. 그래서 선행성을 지녔던 한국 증시는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나스닥 증시 어제 1.7% 빠지면서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내려왔습니다. 다우는 0.4% 약세, S&P는 1% 약세해서 기술주가 가장 민감하게 지금 빠지는 흐름이고 실적적인 부분까지도 좋지 않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우가 강하다는 거. 하지만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 장기 평선에서. 그래서 지금 기술주 중심의 어떤 약세를 미국 시장은 좀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금리에 민감도를 보이는 업종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도 결국은 그쪽에 대한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게임이라든지 또 테크 기업들, 그런 것들은 좀 분위기상 좋진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턴을 해서 세게 올라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중심,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 또 바이오도 어느 정도는 떨어질 룸이 별로 없는 데까지 온 상황들 해서 세 가지 업종에 보다 더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는 1.6% 빠졌고요. 좀 빠졌네요. 항생 증시 홍콩 7% 상승, 대만이 0.3% 상승, 상해 증시도 2.4% 상승. 그래서 한국 증시도 좋은 마무리가 됐고, 업종 지수 보도록 하죠. 코스피 업종 오늘 60일선을 돌파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고요. 보시면 이게 미국 증시가 좀 빠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출발했죠. 오늘도 이제 미국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야간 선물이죠. 코스피 이제 200 야간 선물이 보합으로 마감됐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시그널 상으로 중요한 시그널을 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미국장 빠졌지만 빠지진 않겠구나. 그러면 무슨 업종이 빠지지 않게 만들까를 생각한다면
사실 2차 전지가 가장 선두고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 후반 정도 돼서 쭉쭉쭉쭉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LG전자도 7% 급등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내용들이 좀 오고 갔는데 애플과 관련된 뭐 TF를 공식화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돌았고 아직 이제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뭐 LG가 지금 마그나하고 합작사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애플은 밸류 체인을 자기들이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LG랑 하면 LG 그룹하고 하면 그걸 다 통제하기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이나 기술 면에서도 글로벌 탑 수준이고, 예, 배터리 대조, 전장 부품 대조, 디스플레이 대조, 그렇죠? 뭐 LG전자, LG노텍, 뭐 전장 관련된 거 뭐 다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그룹과 손잡는 게 애플로서는 굉장히 그림이 좋죠. 예, 그래서 그게 뭐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LG전자 오늘 7%가 뭐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고무적인 어떤 상승을 보였고 기관이 50만 주 넘게 샀네요. 외국인도 9만 주 해서 쌍끌이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7%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카오 그룹 내에서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좀 많이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저점 매수를 한다면 카카오 그룹 내에서 카카오뱅크를 하는 게 최선일 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밸류도 많이 내려와 있고 지금 뭐 연체율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건 뭐 은행 공통 사항이고 지금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넘어서게 되면 가치에 대한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은 또 상당히 또 관심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저점 한 15,800원을 찍고 2만원이니까 와 저점 대비 세게 올라온 거죠. 그렇게 보면 수요일 날에 이제 17% 급등했고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또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도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은 조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턴을 해서 이제 세게 움직인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은 약간 좀 시세가 좀 다르죠. 첨보 같은 건 오늘 6.7% 급등 마감이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빠졌어요. LNF도 2%는 올랐고 그래서 약간 좀 차별점이 있고 WCP가 분리막 회사인데 신규 상장주죠. 와 쭉쭉 잘 올라오네요. 어쨌든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형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 이제 빠진 거는 사실 뭐 실적 적자 나올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뭐 확인 사살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오는 어떤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오늘 4.8% 상승. 2차전지 장비 회사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아바코 오늘 2.9% 상승. NS가 16%나 상승하는 흐름. 이노메트리 4% 상승 해서 장비주들도 최근에 오늘 탑 머트리얼이 이제 9% 신규 상장주죠.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2차전지 계속적으로 자금 돌리는 형태 이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쪽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시세 분출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그만큼 이쪽에 중심 둔 투자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하고 또 상당 기간 계속 중심을 잡아나갈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오늘 뭐 엄청났죠. 인디에프 지금 뭐 사우디로 이제 갔으니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과 같이 또 국토부 장관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시점이라서요. 지금부터 이제 시세 분출 나오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시점이 되는 거죠. 국영 GNM 이런 것들 다 지금 이제 그거예요. KC 코트렐, 히림, 이런 것들 시세 분출 시키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데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시세 분출을 시작하게 되면 거래 터트리면서 하게 되면 이제 나와야 될 어떤 타이밍들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뭐 테마 성격의 종목들도 수급이 단기적으로 세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빅텍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그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 이런 것들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들, 뭐 네옴시티든 이제 우크라 재건 이 두 가지가 같이 비슷하게 이제 업종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양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도 이런 어떤 뭐 테마성이긴 하지만 굉장한 또 수익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또 모멘텀이죠. 예, 여기에 또 반응해서 바닥에서 세게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로 4.9% 상승하면서 최근에 좀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긴 했죠. 예, 드린 어떤 종목인데 그만큼 강한 시세 분출의 어떤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요 관련 테마군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업종 차트 쪽에서 이제 코스닥 차트를 안 봤네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은 돌파를 못했네요. 예,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악재 밑으로 하회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업종 지수로 한번 볼까요? 예, 2차전지 업종 지수 장기 평선 돌파 후에 그 위에서 이제 지지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3% 빠졌네요. 오늘 1.3% 빠졌는데 SK이노베이션의 영향이 좀 컸겠네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6% 밀리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꽤나 좀 파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SK이노베이션 떨어진 이유는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온 게 3분기 영업이익이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 하락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해서 배터리 사업도 이제 점차 또 뭐 BEP 넘어설 어떤 단계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이 본업 원래 본업이었던 정유업에서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영향으로 실적이 좀 내려앉은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배터리 사업부니까 배터리 사업 부분의 어떤 실적이니까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영업에 손실이 4천억이 발생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환율까지 상승하니 뭐 환 관련 손실까지 증가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 외적인 부분 또 배터리라는 사업부 아닌 쪽의 어떤 안 좋은 영향으로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쁘게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이제 그 영향으로 오늘은 좀 약세였던 것 같고 KLX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 약간 소폭 약세, 반도체도 소폭 약세, 인터넷, 게임 이쪽이 오늘 강세였네요. 네이버, 카카오 또 아까 이제 뭐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게임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코스피 증시가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4일 연속 양봉, 미국장이 막 마이너스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부분이다. 반등의 어떤 지속성을 얘기해주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죠. 오늘 1등 기업이 LG전자네요. 550억.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종목입니다. 삼성 SI 이제 순매수 들어왔지만 오늘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었고 네이버, LG화학 쪽이 이제 순매수 4위, 5위. 근데 대한항공도 5%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리고 SK하이닉 테크놀로지도 좀 올라온 모습들. 코스닥 쪽에서는 첨보, 카카오게임즈, 2차전지 기업이 확실히 좀 많이 보이죠. NS도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니까요. DYPNF도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CP도 이제 분리막 회사고, 빅텍은 좀 이제 뭐 전쟁 테마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 뭐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 뭐 이런 거에 좀 반응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2차전지 중심의 어떤 시장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그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리스트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테마주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대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어떤 일정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가장 튀는, 그리고 시세를 분출하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테마주의 어떤 속성이기도 하죠.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주 지원단이 4박 6일 일정으로 이제 갔죠. 사우디 행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기대 가치를 가장 크게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정부와 민간 기업 22개사가 이제 70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메가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향한다. 제2의 이제 두바이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4일부터 9일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수주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네옴시티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네옴시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이제 워낙 크니까 700조짜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중동 쪽에서는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원전이든 어떤 건설 쪽이든 플랜트 쪽이든 상당한 기술력을 또 그쪽에서 이제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주 전에서 유리한 어떤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이 결국 이제 그 테마주의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큰 덩어리의 기업들 있죠. 뭐 이렇게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이런 기업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이 굉장히 어떤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고 있는 뭐 히림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테마주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거를 뭐 제가 추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테마 어떤 성격이 이제 발현될 때 어떻게 이제 시세들이 분출하고 어떤 시점에서 가장 기대 가치를 받는지,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결국은 테마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시장이 이제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서 이제 테마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 재건 같은 그런 테마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이런 뭐 테마주 이런 쪽에서 이제 단기간에 뭐 한 100% 이렇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의 어떤 전략들을 잘 짜야겠죠. 이건 좀 경험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되고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들어간다든지, 급등하는 걸 보고 이제 추격 매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부분이 테마주를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테마주들을 밑에서 낮은 위치에서 이제 매집했던 측이 매도하는 구간에서 이제 대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테마주가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안전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의 어떤 메커니즘인데, 참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쪽에서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타이밍을 완전히 반대로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이제 작지 않게 지금 시장에서 자금들이, 단기 수급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롱텀하게 준비하고, 또 이제 매집하고, 또 시세 분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폐배터리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이 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죠. 2차전지 산업이 지금 가장 메이저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사실상 그 돈들은
안전하면서도 업사이드 포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한 투자처죠. 예, 그게 현재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부 정책까지 달라붙으면서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은 결국은 어쨌든 메이저들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는 자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되고 있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의 B2B의 어떤 투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뭐 얘기를 최근에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이제 혁신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지난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들, 이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시장에서 이런 기업이 얼라이언스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대략 그런 기업이 어떤 게 될 것인지를 전망해 볼 수 있죠. 뭐 특별한 갑작스럽게 기업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낮은 가격대에서 잘 이제 분할 매수하고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서 갖고 있게 되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이제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이라는 점. 두 번째,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 주도의 B2B 투자 확대가 더욱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된 2차전지 전반에 대해서 수혜가 될 것이라는 점. 지금 또 이제 뭐 IRA 미국의 법안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중국을 배제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폐배터리 분야 자체는 굉장히 뭐 국가적으로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쪽 산업을 좀 선점할 수 있도록, 여기도 보시면 30년까지 뭐 2차전지 세계 최강국이라는 비전을 지금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그거를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래서 핵심 과제들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적인 수출 그런 품목이 됐듯이 이 2차 전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것들을 정책적으로도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 걸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은 최대 수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표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 기업도 배터리 회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깊게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은 진짜 준비하고 있네, 부지 사서 공장 증설 계획 다 잡아놓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수급처 확보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단순히 우리가 뭐 테마 성격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만 한 기업에는 우리가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기업 분석 능력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중에 이제 출범할 수 있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이제 이 얼라이언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최대 수혜는 단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이 될 것이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걸로 전망되면서 완성차, 2차 전지 등 대기업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정부가 선택한 것은 뭐다? 상생이다. 경쟁보다는. 결국은 지금은 경쟁보다는 이 시장 규모를 더 키우고 또 생태계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결국은 모두가 파이를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뭐 점유율을 30% 가져가느니 20% 가져가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를 키워가지고 뭐 10% 점유율만 되더라도 뭐 5년 뒤에 한 400~500% 성장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이 시장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생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상생의 수혜는 규모가 큰 기업들보다는, 그렇죠? 완성차 내지는 배터리 이제 셀 3사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될 것이다. 정부들은
정부는 이제 요런 기업들을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적 지원과 또 혜택 하에서 이제 주가가 뭐 몇 배씩 움직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둘째, 다만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포함될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의 명단은 2023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하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게 이제 정확히 나오기 전에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미리 이제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되겠죠. 이미 이게 발표될 때는 주가는 이미 막 올라 있을 때니까, 주식은 항상 선행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투자는 그 선행성에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현실화됐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네옴시티, 그래서 야 뭐 확정됐다 하면 이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메이저들이 다 팔려고 할 때니까 우리는 그 전에 오히려 더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 전에 기대감으로 더 올려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것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 움직이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려면 이 폐배터리 회사들은 한 2025년 이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시세 분출 자체는 앞당겨서 선행성을 지니면서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30이다 40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3, 4년 뒤에 실적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 핵심적인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극명하게 나뉠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 중 아직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실체가 모호한 기업들은 유의해야하며 대표주들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이제 제안한다 하면서, 맞습니다. 대표주 중심으로 이제 대응하면 되는 문제고, 뭐 우리가 처음 들어본 막 그런 조그만 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뭐 수십 개월 안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이제 갖춰진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에 이제 그 KB 쪽에서, KB 운용이죠. 여기서 이제 폐배터리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된 ETF를 이제 출범시켰죠. 출시했는데, 여기 이제 구성된 종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압축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 이제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 정도 비중, 5에서 한 4% 정도 되는 기업들은 그래도 핵심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또 코스모 화학,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성일 하이텍, 뭐 고려 아연도 있죠. 하나기술,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있죠. 하나기술, 또 뭐 폐기물 업체들 중에서 뭐 인선 ENT 이런 것들, 현대차, 웰크론 한택, 또 MPC, 에코프로, 세비캠,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죠.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리포트를 이렇게 좀 내는데요. 뭐 관련주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고려아연, 또 삼성 에스테이, 또 해외 기업들 중에서 중국도 이제 리사이클링 1위 기업이죠. 거린메이라든지 뭐 화옥 코발트, 또 북미 쪽에 이제 1위 리사이클링 회사 뭐 리사이클 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또 이렇게 또 커버해서 이제 꼽고 있습니다. 관련 요약된 내용 간략하게 좀 볼게요.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2위 있는 주가 상승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열린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은 시차를 두고 폐배터리 발생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EU의 배터리 규제안, 이 규제적으로도 이제 재활용을 이제 의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 시장이 형성되고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확실한 이유죠.
미중 갈등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과 연결되어 있는 IRA,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폐배터리 시장 성장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배터리 원소재 생산국들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야 되는 이유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배터리 원소재 수급 불균형 및 가격 급등에 따른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메이커의 배터리 원소재 확보 욕구,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각국 각사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는 향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배터리의 잠재 가치는 해서 배터리의 4대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지만 현재까지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양극재에 포함되어 있는 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 금속이 1차 타겟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하이 니켈계 폐배터리 한 개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 금속의 잠재 가치는 대략 800에서 100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인데요. 결국은 광산 캐기보다 이거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 업체들의 2위는 주가 상승이다. 현재 양산 중인 풀 리사이클링 업체는 우리나라의 이제 성일 하이텍을 필두로 GM, 화요코발트, 시에텔의 또 자회사, 유미코 유럽 회사 이런 5개 업체에 불과한 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근 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뜨거운 관심과 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아직 이제 개화하기 이제 어떤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CNG가 올해 하반기 양산이 임박을 했고,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GS건설, 고려아연 등의 이 대기업들도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도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업체 외에도 마스프라든지 노스볼트 등 유럽계 기업과 또 리사이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등의 북미계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어서 향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사이클 홀딩스 같은 기업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아직까지 밸류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주는 뭐 FMC 발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미국장의 또 급락 형태가 있었지만 뭐 한국장은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 내에서는 또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중심으로 또 반격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이 흐름 자체가 또 연말 그리고 내년도 뭐 어렵지 않게 한국 증시는 왜냐면 6개월 선행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주식은 항상 선행성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에도 담겼지만 B2B 산업 중심으로 한다면 경기의 어떤 파고, 경기의 어떤 둔화라는 어떤 뭐 거스를 수 없는 지금 뭐 흐름이죠. 그 흐름에 어느 정도는 좀 방어적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의 전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을 좀 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심학사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